10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둘 다 좋게 봤고요. 언어버가 조금 꼬여가지고 좀 아쉽게 적중은 좀 올라오질 못했지만은 제가 어제 좋게 본 대로 그죠? LG 승에 오바, 그리고 창원 LG 역시 마인까지 봐야 된다. 반대로 몰리고 있어도 그래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꾸준하게 제가 농구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농구를 잘 맞춰요.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게 농구가 주중에 한 경기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짝지를 물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꾸준하게 뭐 농구는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오늘 느바도 딱 두 경기 틀렸습니다. 뉴올 경기하고 디트 경기 빼고는 전부 다 맞았다. 핸디까지. 뉴올은 이거는 뭐 자연재해죠, 여러분들.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 코어 매치업은 이건 자이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보스턴이 페인트 존이 굉장히 헐거워졌기 때문에 자이언이 못 막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자이언이 퀘스천어블이나 GTD 없이 갑자기 빤스런을 쳤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재해 개 억가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느바도 두 경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유타 재즈 옆에 왜 봤을까요? 선즈 반대니까. 세나 왜 봤을까요? 여기가 지금 팀 왁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죠? 작년에 이제 웬비를 중심으로 팀을 이제 재건을 이렇게 리빌딩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웬비가 신인류 모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낸 느낌이고, 아시다시피 캐슬, 바셀, 그리고 딜런 하퍼 요번에 뽑은 2라운드 친구죠. 그 친구도 꽤 쓸만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근데 세나는 조금 아쉬운 게 외곽 효율이 좀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곽 효율을 올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될지 좀 보는 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외곽 효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골스는 저는 뭐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의 단점은 늙었다. 하지만 늙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거, 강하다는 거죠. 클리퍼스하고 비슷하죠. 도사농구. 높이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은 상대 높이한테 찌발리는 매치업들도 수비를 곧잘 합니다. 패스 센스들도 다들 좋고, 쿠민가 요즘 미쳤고, 그리고 커리 미쳤고, 골스는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달리는 타이밍 오면 이제 그때부터 좀 위험하겠죠. 실제로 백투백 경기 그냥 찌발렸지. 덴버 뭐 말할 거 없고. 가보겠습니다. 한신 대 소뱅 가보겠습니다. 한 경기씩 주고받았고요. 지금 이 시리즈에서 소뱅이 이제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빠따감이었습니다. 빠따감. 그죠? 한신은 빠따를 그래도 요코하마전에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고, 소뱅은 지금까지 니오넴과 경기를 하면서 빠따를 제대로 친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안타들은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혈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듀플랜티어 경기에서 이제 빠따 혈이 좀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기에서 일단 심판의 오심이 3점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거기부터 한시는 경기가 좀 꼬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듀플랜티어가 던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아마 조 터질 가능성이 좀 컸었던 그 정도 경기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야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오심 하나가 조금 이제 시리즈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시다시피 선발은 한신이 조금 낫고, 빠따가 지금 한신이 괜찮았는데 소뱅이 혈이 뚫렸다 그랬으면 소뱅도 사실 밀리는 빠따는 아니거든요. 그죠? 불펜은 제가 봤을 때 필승조 라인은 비슷비슷하고요. 비필 라인들은 두 팀 다 이제 빠따가 좀 세기 때문에 비필 라인들이 나오는 시점에 경기가 되면은 그거는 어디든 터트릴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긴 해요. 자, 우리 선발은 사이키로토 대 모이넬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이넬로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이키로토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야쿠르트 원정에서 약간 마운드에서 어디가 안 좋아서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9월 22일 날 경기였고, 그리고 포시 첫 번째 등판 요코하마전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거의 3주 휴식을 하고 나온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좀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5이닝 3실점, 6피안타 1피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키로토 오늘도 한 뭐 2주 정도 쉬고 오는 거죠. 2주 정도, 3주 정도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오는 거기는 하지만 사이키로토의 폼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의구심이 좀 별로 없어요. 그죠? 시즌 말미에 이제 니오넴전 한 경기 터진 게 있는데, 그리고 시즌 말미에 조금 런 쪽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번 포시에서 나온 두 번의 경기들이 전부 꽤나 안정적인 피칭을 좀 해줬다는 점에서 그렇게 리스크가 많진 않은데, 일단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등판이거든요. 사이키로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번째 등판이고, 근데 제가 가을 야구 내내 강조드리는 부분들, 그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실제로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제 말이 거의 맞아요. 그죠?
가을 야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등판이 거듭될수록 투수들은 데미지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 특히 세 번째 등판에서는 티어가 확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는 점에서 모이넬로도 그런 쪽에서의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모이넬로가 스태미너도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불펜에서 뛰던 선수가 선발에서 그러면. 근데 작년 올해 다 뭐 체력적으로 큰 문제를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둘 다 비슷비슷한데 개인적으로 모이넬로가 조금 좀 낫다. 조금 좀 낫다. 요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드 시리즈도 그렇고 크보도 코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LG 우승, 다저스 우승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야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아직 모르는 이유는 두 팀의 전력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반적으로 한신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큰 차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도 선발에서 조금 우위가 있는 모이넬로 쪽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한신 승에 아니 소뱅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는 긴점이 너무 낮지요. 양팀 다 필승도도 아주 좋고 하긴 한데 다음 경기는 서울 삼성 대 서울 매치업이죠. 서울 삼성 3승 5패고요. 팀 3점이 31점, 3점이 41%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률이 다소 아쉽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야? 이원석이 없는 게 제일 커요. 근데 이원석이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외곽을 지금 보면은 공리 꼴찌, 수비 리바운드 공동 꼴찌, 합쳐서 당연히 꼴찌. 포워드진이 약하고 니콜슨이 정통 5번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바운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페인트 중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삼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칸터가 나왔을 때 2옵션 싸움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편이에요. 칸터가 왼쪽 돌파를 잘하고 포스트에서 좀 나름 그래도 방귀 좀 끼는 녀석이기 때문에 2옵션 쪽에서는 그래도 상급 티어이기 때문에 근데 왼쪽에 너무 치우친 돌파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높이 키는 좀 작은 편이라 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3점 의존도가 높은 게임을 하고 있고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쏘는 팀이 어떤 팀들이냐 쑥 보시면은 소노, 가스, 삼성 이 세 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석 때 정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세 팀이 대표적으로 4번이 약한 팀들입니다. 4번이 약해. 포워드진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게 많이 없어요. 그죠? 페인트 존에서 할래 할 수가 없어. 포워드진이 약하면은. 그리고 뭐 리바운드 약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곽을 많이 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소노, 가스, 삼성 이런 팀들이고 정말 팀의 왁구가 정말 비슷한 팀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페인트 존 득점이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고요. 하지만 3점이 꾸준하게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펜시브 레이팅은 DB 다음으로 리그 2위다. 리그에서 페이스는 가장 빠른 팀이다. 컨셉이 확실하죠. 리바운드 안 되고 페인트 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외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팀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템포 푸시죠. 체력적으로 쇼부를 보겠다. 이런 거고. 일정이 좀 팍팍한 편이에요. 지난주에 경기를 전부 홈에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정으로 조금 주말 쪽에 좀 몰려 있었고 오늘 또 월요일 하루 쉬고 또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있을 만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의 빠른 템포 푸시, 외곽 생산성, 오바 농구 이런 것들이 오늘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됩니다. 몸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 거고 저는 그냥 삼성이 형들 이원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저는 삼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꽤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외곽이 잘 터지니까. 그리고 얘네 팀의 이 나머지 조각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이원석이란 말이야. 근데 이원석이 높이가 좋기는 한데 사실 4, 5번 타입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 이 친구가 그 생각보다 좀 힘도 좀 약하고 오히려 슈터치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럭키 민욱이 같은 느낌이야. 민욱이는 소노에 있는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키는 멀대같이 크지만 외곽에서 슛만 쏘는 민욱이.
그래서 원석이가 뭐 4, 5번에 엄청 잘 어울리는 선수라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삼성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선수고 오늘 일단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뭐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농구, 배구 라인업은 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다소 팍팍한 편이기 때문에 이 오바세가 약간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서희가 들어오면은 이 삼성은 대체적으로 전력이 좋을 수 있다는 건데 3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신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직전 경기 이제 간만에 이겼고 이관희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이관희는 저는 수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수비를 뭐 엄청 잘한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수비는 열심히 해, 이 양반. 농구에는 진심이야. 근데 좀 애가 좀 양아치 기질이 있고 더티 플레이도 좀 자주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관희가 뭐 끝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이관희 이 양반도 폼 괜찮을 때는 꽤 쏠쏠하거든요. 슛 좋을 때는 꽤 쓸만해. 작년에도 DB 시즌 초반에 이관희가 몇 경기 캐리해줬죠. 그 정도. SK 부상자들이 많은 게 부진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EASL하고 같이 시즌을 병행하는 팀들이 시즌 내내 페널티 레이스 고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제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아무래도 경기를 일단 치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상 부진하는 케이스들이 많아. 이제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일단은 원희가 직전 경기에서 다리를 잡고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데 지금 배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희 안 나오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농구 배구는 나와봐야 알아요, 그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일단 배당 기준은 원희가 안 나오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희 SK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스코어러가 너무 부족해요. 그죠? 농구라는 스포츠는 진짜 슛, 외곽, 그리고 스코어러, 에이스, 이런 역할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거든요. 기사 떴구나. 좀 전에. 근데 스코어러가 지금 원희밖에 없잖아. 그치? 김낙현이나 톨렌티노 이런 양반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가 좀 약하고, 그죠? 최근 몇 경기 좀 점수들이 좀 나긴 나거든요. 그렇긴 한데, 원희 빼고는 확실히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양반들이 좀 약하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형들 농구를 많이 보면 어때요? 야, 벤블리 빠졌으니까 휴스턴 이 새끼들 사람 새끼 아니겠다. 가뜩이나 얘네들 뭐 핸들링할 놈도 없는데 어때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나와봐야 알아, 그지? 아멘탐슨이든 뭐 저기도 생군이든 다들 뭐 잘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SK가 농구는 어때요? 원희가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잖아. 항상 튼튼하게 항상 뛰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가져가던 포지션을 이제 다른 애들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멀로 핸들링 되죠? 멀로 김낙현이 아마 핸들링을 하겠죠. 일단 멀로가 나오면은 경기가 약간 오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멀로에 대해서는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패스 센스가 아주 좋은 양반이에요. 선수들 찾아주는 걸 잘한단 말이야. 수비는 좀 약하지.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를 열심히 하시잖아. 짬바로 하시긴 하는데 수비가 이렇게 좋은 양반은 아니야. 근데 상대도 4번 매치업이기 때문에 얼추 막을 수는 있는데 수비가 이렇게 좋은 양반 아니고 서로 먼노는 약간 오바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싱 센스는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고민인 건 이 스코어러가 누가 나올지 포지션을 다른 선수들이 가져갔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봐야 돼. 그리고 먼노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야투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야투를. 근데 맨날 오픈팅하고 이지랄 하는데 일단 야투를 넣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패스를 잘 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 승패는 저는 그래도 서울 삼성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삼성이 지금 야투가 40%가 터지고 이원석이 복귀한다 이러면은 이건 삼성을 보는 게 맞다. 똥배에 역겹긴 하지만. 저는 지금 슛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원석이 오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삼성이. 니콜슨도 있고. 근데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언어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언어버 때문에. 삼성은 압도적인 오버팀이야. 근데 이원석이 돌아오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템포 푸시라든지 슛감의 문제 있을 수 있고. SK는 약간 언더팀인데, 원웨이가 빠지면 더 언더팀이 될 수 있는데, 먼노가 들어온 건 약간 오버세가 좀 짙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이 경기 언어버인데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더를. SK의 야투를 책임져줄 선수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삼성이 굉장히 오버팀인데 지금 일정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템포 푸시를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정도 체력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의 삼성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오빠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추천 즐겨찾기 여러분들 한 번씩만 따봉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인 승률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역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승률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농구는 꾸준하게 좀 잘 맞는데 약간 엇가당하는 경기들도 있고 어제 이 뉴올것 경기 같은 거 결봤죠. 이 배구들 좀 속 썩이는 거 좀 있는 것 같고. 다음 경기는 우카 대 사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카 꽤 좋아 보이거든요, 형들. 예, 우카는 별로 이렇게 지금 흠잡을 게 많이 없어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현캐, 김밥, 다음에 우카 같아, 나는. 저는 땅콩하고도 좀 비벼볼만 하다는 마인드거든요. 아라우조, 알리, 김지한 삼각편대가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 옥조와 2차전에서 3명 모두 공성을 50% 이상을 기록을 했고, 점유율도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다. 아주 이상적이죠, 그죠? 농구든 배구든 공격 루트가 다양한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농구에서도 공격 루트가 다양해야 수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세 명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박준영 직전 경기 블로킹 6개 포함해서 좋은 경기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알리는 마커 쪽에서 탑 티어예요, 그죠? 예, 메가 여자 배구로 치면 메가잖아, 그렇지? 이 양반보다 좋은 아커가 있나? 작년에 덩신펑? 덩신펑 시즌 말미엔 좀 별로였잖아, 그렇지? 알리가 일바따 아니야? 이제 두 경기에서 이제 문제는 범실이 조금 많았어요. 그죠? 예, 아무래도 서브도 좀 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서브 범실 포함해서 1차전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좀 쓸데없는 범실이 많아. 안 해도 될 것 같은 범실들이 좀 많기는 해. 그런 점으로 이제 한 경기 뭐 이제 좀 클러치 경기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흐름을 넘겨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흠잡을 게 많이 없어 보이는 경기력이긴 해요. 예, 범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빼면은. 저는 우카는 꽤 좋아 보인다. 지금까지 너무 좋아 보인다. 반대로 문제의 3화입니다. 옥조 형캐 만나서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했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양반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산지라는 장신 세터를 써요. 예, 아코 용병이죠. 예, 키가 엄청 커. 근데 이게 외국인 세터를 쓴다는 건 야구로 치면 용병을 포수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지? 실제로 뭐 작년에 뭐 저기가 있었죠. 박명수 누구야? 걔 이름 뭐지? 천신통. 천신통. 명수 어디 갔냐? 내 명수 커여웠는데. 아무튼 이 외국인을 세터로 쓰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기적으로 소통도 해야 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랫동안 세터 호흡을 맞춘 선수가 아니라 외국인 선수를 세터로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역시나 두 경기에서 그렇게 삐걱대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1차전에서는 도산지를 박아놓고 썼는데 2차전에서 역시 좀 계속 삐걱거리니까 노지역 세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뭐 대체로 도산지가 뛰긴 했지만은. 그래서 두 경기 모두 팀 공성이 너무 별로였고요. 예, 김우진이 뭐 이제 국내 선수에서는 김우진밖에 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터 문제가 있는 팀을 참 우리는 신뢰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 김우진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 세터와의 호흡 문제 그리고 공격도 다양하지 못했고. 예. 전체적인 체급 차이가 조금 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거슬리는 것은 이제 우카의 이제 범실 문제일 것 같은데 183 기준점이 약간 나는 오바 꼬신발이 느낌이 좀 나거든 형들. 우카 마인 언더 볼게요 저는. 네. 기준점을 조금 더 줬어야 될 것 같은 경기 같은데 183이라는 거는 꼬신발이 꾸룩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경기가 무난하게 진행되면 저는 충분히 우카가 마인 뭐 언더까지 가능하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통장 대 도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엄대엄 느낌이 좀 강하긴 하죠, 그죠? 예, 통장 기름 페퍼 만나서 1승 1패 했고 기름전에 맥없이 패배했고 시마모라 핫한 페퍼 상태로 1세트 먼저 뺏기고 연달아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거는 뭐 상대가 1옵션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일단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덴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몰빵이 가능한 선수죠. 예, 지금 두 경기에서 폼이 싹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예, 파워도 좋고, 높이도 좋고, 작년에도 뭐 몰빵도 어느 정도는 뭐 소화를 했던 친구니까, 그죠? 아직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요령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은 1옵션이죠, 그죠? 예. 두 경기에서 조금 별로였어요. 그렇고 그 알리카 킨켈라 이 친구 일단 두 경기를 떴고 한 경기는 좀 별로였는데 두 번째 경기는 좀 괜찮더라. 요 친구 저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프로 경력이 없는 대졸 선수고요. 아커 트라이아웃에서 뭐 전체 3순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원 포지션은 아포짓인데 대학에서는 아웃사이더 히터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아웃사이더 히터로 쓸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현장의 평가는 리버스 물음표가 좀 리시브 물음표가 있다라는 평가라 가지고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봄직은 한데, 일단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소영 지난 시즌에 거의 없는 수준, 시즌 말미부터 조금 뛰고 있고요. 예, 올해는 좀 건강할지 미지수고, 황민경, 육소영, 미들의 이주와 최정민, 명옥 언니까지. 여기는 이제 참 전력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예, 킹켈라도 좋기 때문에. 그냥 여긴 제일 큰 문제가 뭐야 형들? 뭐 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 리베레버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 김하경 센터죠. 그죠? 작년에 이제 천신통을 썼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천신통을 바꾸고 이제 시즌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세터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시즌 내내 아마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확실히 뭐 전력은 좋아요. 그죠? 예, 킹켈라 이 친구 기대감도 있고, 빅타리아 폼이 조금 아쉽기는 아쉬운 느낌이긴 하던데, 반대로 도공 페퍼전 충격에 패배당하면서 시작했고, 흥국전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힘겹게 신고를 했다. 1승 1패다. 우승 후보지만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소 뜨뜻미지근했다. 모마타나차 강소희 공격 라인 좋고 미들 나쁘지 않고, 역시나 여기도 세터. 지난 시즌에 팀이 조금 날아갔기 때문에 상위 드랩인 김다은을 많이 경험치를 매겼잖아. 그지? 근데 작년에 이제 대놓고 계속 쓰고 안 빼고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요. 그죠? 작년에는 뭐 리빌딩 비슷하게 계속 이 친구 밀어주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본인들이 윈나우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 다은이를 세타로 내놓고 안 좋아도 바꾸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 점들이 참 아쉽고, 1차전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일단 1차전은 김다은 세터를 썼고 2차전에서는 이윤정을 쓰긴 썼어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전체적인 이윤정 씨도 이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은이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생각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감독님한테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야. 예, 다은이를 써보는 건 오케이. 미래를 보고 자꾸 경험치를 매기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좀 안 좋다 싶으면 좀 빨리빨리 바꿀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점들이 항상 이 도공 경기에서는 항상 걱정스러운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다은이 써서 괜찮고 호흡 잘 맞고 그러면 이제 써도 되지만, 안 좋으면 좀 바꿀 줄도 알아야지. 그지? 그렇다. 예, 전체적인 도공도 뭐 전력이 크게 빠지는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 예,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전체적인 체급 면에서 전 통장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리베로도 그렇고, 리베로도 이제 팀을 옮겨서 갔죠 여기에서. 예, 높이도 그렇고 공격수는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세터 호흡 문제는 뭐 둘 다 있고, 그래서 둘 다 좀 리스크들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 역시나, 예, 기업이 배당을 잘 받았다는 생각 좀 해요. 예, 기업이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의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이 경기는. 예, 오늘 뭐 정배들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뭐 화요일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 아, 그리고 농구 형들, 농구 언업 있잖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농구 주간에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세 경기씩 있으니까 그 경기는 빼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계속 언더 오바 언더 오바 언더 오바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예. 어제 오바 떴지. 이것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언어바가 조금 어려운 언어바긴 한데, 제가 아까 뭐 한번 쭉 풀어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